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6월 4일 오후 5시 정도인데, 이번 주 단기 관심 종목으로는 영보와 화성밸브, TPC 글로벌, SNK 폴리텍, 진양폴리 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주간 증시 이벤트 짧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관련돼서는 언급을 해드렸는데, 금요일에 미국 증시도 1%대 이상 상승 마감을 해줬고, 지금 주말간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내일 국내 증시도 최소 0.5%대 이상 상승 출발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영보학부터 좀 하나씩 볼게요. 영보학 지금 계속 제가 주간 단기 관심 종목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층간소음 쪽 테마고 뭐 층간소음 완충제, 보완제, 그리고 건축용 보온제, 자동차 내장재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실적 개선 기대감이 좀 있어서 수급이 이렇게 좀 들어왔다고 지금 기사가 있었고, 지금 흐름을 보면 지금 크게 보면 완전 바닥권인 추세인데, 이 한 2000년대부터 좀 차트를 뜯어서 보면 이런 흐름인데, 이때 이렇게 우상향하는 박스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우상향하는 박스권이 있었는데, 이 박스권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코로나를 앞두고 하락하는 추세가 이어졌었고, 그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강하게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특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들어올리는 매집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들어올리면서 매집이 있었고, 그리고 하락하면서도 매집을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저점을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내려온 이후에도 매집봉이 상당수 보이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단기적으로도 지금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제가 이 정도 구간에서 많이 가져왔었는데, 내려오면 224일선 손절 라인 잡고 올라가면 448일선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할 수 있다. 이 매집봉 기준으로 크게 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224일선과 448일선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주봉으로 보면 지금 지지 저항이 겹치는 요 정도 구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저항으로 작용했고 돌파하고 나선 지지가 나왔던 구간인 3,8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좀 좋은 흐름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나오고 있고, 이번 주에도 크지 않지만 지금 3%대 정도 상승이 나와줬죠. 그래서 다음 돌아오는 이번 주에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면서 주봉상 장기평선 위로 올라가 준다면 조금 더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추세 타고 계속 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월봉상으로도 지금 이러한 모습인데, 월봉상으로도 딱 보면 이 월봉상 장기동 평균선에 딱 저항을 맞는 모습인데, 이 구간만 돌파해 주면 꽤 괜찮은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일단 지켜주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크게 보면 이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면 괜찮겠죠. 제가 주봉상으로 말씀드렸던 3,8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셔도 괜찮고, 지금 이 4,000원에서 3,800원 사이, 아래로는 한 6, 7% 정도 될 것 같은데, 4, 7, 28, 4, 6, 24, 4, 6%? 위로는 올라가면 이 매집봉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로는 크게 열려 있고 아래로는 반대로 짧기 때문에 가성비 좋은 위치에 있다고 좀 볼 수 있고, 지수가 소폭 상승을 해주면서 용보학도 크게 밀리지 않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 줬고, 지금 보시면 단기동 평균선 정배열 나면서 5일 이동 평균선을 계속 타고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용보학은 여러분들이 크게 이번 주에 흐름이 없더라도 이 주봉상 지지저항 라인을 계속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좋은 흐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화성밸브.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피팅 밸브 전문 어, 기업인데, 저도 솔직히 피팅은 모른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밸브는 여러분들이 익숙하죠. 그래서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이고, 밸브 사용처가 엄청나죠. 뭐 석유화학, 조선, 해양플랜트, 원자력,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가는 섹터들에 다 포함이 되는 밸브를 만드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흐름 보시면 제가 계속 크게 봤을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수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추세가 거의 끝나가는 위치에 있고 여기서 이렇게 위로 튈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 조금 더 이 추세가 잘 보이고, 이렇게 이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로 담아도 괜찮겠죠. 분할로 이 추세 안에서는. 월봉으로 보면 또 이런 모습. 월봉으로도 이렇게 곧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오래 걸려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괜찮게 보는 이유는 이 매집봉 2개 이후에 이 매집봉을 기준으로 시가까지 밀리지 않으면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좀 더 좋게 보는 게, 그리고 최근에도 매집봉이 들어오면서 보시면 여기 바닥, 최근에 이 박스권을 이렇게 좀 보면 이 박스권을 갭으로 돌파하면서 올라가서 위에서 또 박스권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하죠, 여러분. 이 매집봉 기준으로 이 매집봉의 시가만 이탈하지 않으면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딱 이 매집봉의 시가가 또 장기동 평균선 라인이랑 걸쳐 있고,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위에서 박스권 그려주면서 매물 소화하는 듯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보조지표도 좀 시켜주고 있고,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이 정도 라인,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할 수 있겠죠. 5,900원. 그러면 손절 라인이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래로 짧고 다시 또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 앞에 매집봉을 한 번 더 소화하는 양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또 한 번 윗골이 매집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 가능성도 베팅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장기로 보면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 수렴하는 추세만 깨지 않는다면, 이 수렴하는 추세를 아래로만 깨지 않으면 저는 좋은 흐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가 한 2, 3개월 안에 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이 아래 박스권을 소화하고 위에 박스권 한 단계 높은 박스권으로 올라왔다는 거. 그러면서 지금 어 이평선도 모아주고 있고 장기동 평균선도 모아주고 있고 지금 단기적 흐름도 5일 이동 평균선 타면서 올라가주고 있고, 이렇게 이탈하던 추세도 아래 꼬리로 방어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지지 저항이 많이 겹치면서 장기동 평균선 라인인 이 5,9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단기적으로 또 이런 추세가 있는데 이 추세를 또 지켜주는지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이탈한다, 그러면 다시 이 아래 박스권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 구간까지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분할로 진입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 정도에서 1차, 2차 받으시고 여기를 이탈하면 잘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시거나 위에서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 TPC 글로벌. TPC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저 자동차 부품 쪽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 로봇 산업의 핵심인 감속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 감속기, 합성 수지 배관 이런 거를 지금 제조업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TPC 글로벌도 뭐 재물을 보면 뭐 그렇게 나쁜 편 아니고, 코스닥 자동차 시총이 굉장히 낮아요. 한 3, 400억밖에 되지 않는데 뭐 대주주가 지금 아마 가족 집안인 것 같은데 38%, 40% 가까이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뭐 연료 냉각수 튜브, 자동차 부품, 뭐 모터, 합성 수지 배관, 강관, 방진 부품 등등, 감속기, 동기 모터 이런 거 얘기를 하고, 매출은 재무는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또 나쁜 편도 아니고,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괜찮기 때문에 당장 뭐 상패당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TPC 글로벌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자리에서 한번 가져와가지고, 이 자리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보시면 이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추세가 이어졌었죠. 이렇게 하락 수렴하는 추세,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추세를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다시 한번 크지 않지만 매집봉이 들어왔죠. 이날 이제 한 14%,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또 저점 올려주는 이러한 추세가 만들어졌고, 이러한 추세를 돌파한 이후에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왔다는 거. 그 차트 크게 보면 여러분 보시죠. 딱 특정 고점에서 털고 나간 거래량이 없죠. 그러면 단순합니다. 이 상승은 이 앞전 개미들의 물량을 받는 매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좀 차트인데, 한번 들어 올리고 눌렸는데 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바닥을 요 정도로 찍어주면서 한번 슈팅이 나왔었죠. 이때 슈팅이 나왔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온 종목. 지금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장기동 평균선을 다 올라온 게 아니라서 올라왔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매집봉 이후에 밀리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번 주에도 좀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바로 양봉이 뜰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대신 적어도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가 나왔으니 이 추세를 이탈하면 안 되겠죠. 아니면 내려오더라도 지금 아래 꼬리로 계속 방어해주고 있는 라인이 이 라인이거든요. 3,000원. 단기적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이 구간은 지켜줘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 6, 7% 손절 라인 이 정도 되고, 위로 가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딱 한번 들어올리는
한번 들어 올리는 0 차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림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당장 이번 주에 이렇게 슈팅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추세만 지켜준다면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하락 수렴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 여기서 다시 추세 안으로 안 들어오죠.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위로 방향을 틀 가능성, 저점을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으니 이런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추세를 이탈하면 자르고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도 있고, 그래서 TPC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상승이 좀 매집으로 보이고 간단하죠. 크게 보면 0 차의 자리죠. 0 차에서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는 성우하이텍이나 제주은행처럼 비슷한 차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림이 좀 크게 봤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TPC 글로벌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111선, 224일선 정도에서 지금 111선은 올라가 줬고 224일선을 몸통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걸쳐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짧게 보면 112일선 손절 라인 잡고도 매매는 가능한데 여기는 워낙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지금 이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보시거나 3천 한 3,000원 정도, 이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SNK 폴리텍. SNK 폴리텍 같은 경우에는 음, 휴대폰 뭐 OLED, LCD 제품 중에 충격 흡수용 부품 소재로 적용되는 고밀도 폴리우레탄 폼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최근 과대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상승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보시죠. 기업 분석을 좀 보면 전자장비 기기 이러면서 시총 400억, 시총이 좀 낮죠. 시총이 400억인데 대주주 지분율이 한 40% 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폴리우레탄, 고밀도 폴리우레탄 매출은 근데 괜찮아요. 2,800억, 3,000억대 나오고 있는데 시총이 400억밖에 안 된다. 전 저평가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 재무도 안전해요. 부채도 높지 않고 유보율도 괜찮고. 그 차트를 크게 보면 마찬가지로 특정 고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지 않은 걸로 봐서는 아직 그 세력이 들고 있고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은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매집 포인이 군데군데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골파기스러운 하락 이후에 바닥을 좀 지켜주면서 크지 않지만 저점 올려주는 추세를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끝내고 저점 올려주면서 이런 추세를 만들어냈죠. 그러면서 최근에 슈팅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린 슈팅이 나왔죠. 보시면 이때 1200만 주 거래대금 한 650억 정도 들어왔는데 거래량 보시면 굉장히 크게 들어왔죠.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죠. 그러면서 지금 이때 슈팅 나온 게 4월 중순 정도인데 그 이후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흘렀죠. 한 달 이상의 시간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점이 이제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락 수렴하던 추세죠. 하락 수렴하던 추세를 뚫고 옆으로 돌려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우상에서 올려주는 그림 베팅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손절 라인도 크게 보더라도 111선 정도만 지켜주면 좋은 흐름 나올 것 같기 때문에, 그리고 딱 보시면 하락 나오기 전 전고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공구리 라인이라면 이 구간을 지켜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런 그림에 베팅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SNK 폴리텍도 이러한 하락 추세를 뚫고 차트를 옆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바닥을 뭐 한두 번 정도 더 찍어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올라가면 아마 448에서 한 번 더 찔러주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NK 폴리텍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진양폴리도 마찬가지로 폴리우레탄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폴리우레탄 폼, 뭐 침구류, 의류, 신발, 자동차, 내장재 등에 사용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이 기업 분석 보면 코스피 화학이고 시총 한 500억 정도 되고, 유동 주식이 발행 주식의 반 정도밖에 안 되죠. 대주주가 한 50% 정도, 진양 홀딩스가 50%를 가지고 있고, 보시면 폴리우레탄 제조 가공에서 뭐 침구, 의류, 신발, 자동차, 내장재, 그러면서 지금 재무도 보시면 매출은 뭐 한 400억, 500억 정도인데 시총도 비슷하더라고요. 시총도 비슷한데 아직 이제 고평가 구간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도 괜찮고, 차트 크게 보면 이 진양폴리 같은 경우에 신기한 게 한 요 정도 뜯어서 볼게요. 이때 이렇게 거래량이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슈팅 주면서 거래량이 있는데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고점까지 세력들이 들어 올리고 개미들을 태우고 눌렀다는 건데, 최근에 이러한 추세가 진행이 됐었죠.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굉장히 그 고점이 9,400원인데
저점이 한 3,700원이면 한 6,000원 정도 빠졌다고 치면 거의 한 60% 이상 조정이 나왔거든요. 고점 대비. 그러면서 최근에 이 하락하는 추세를 강하게 들어 올리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상승하고 추세 위에서 지지가 나와도 되는데, 보시면 이 상한가 나오고 나서 상한가 몸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 구간에서 상한가 몸통 상단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죠. 딱 그리고 그 지지 나왔던 구간이 하락 나오기 전 전고 언덕 라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면 최대 이 정도 구간까지 열어둬야 하지만 그래도 분할로 접근하기 괜찮은 구간이고, 보시면 지금 이날 이렇게 슈팅 나오고 눌렀는데 다시 한번 들어 올리고 재차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근데 보시면 이때 들어 올린 이후에 거래량이 크지 않은 걸로 봐서는 지금 기간 조정을 좀 주면서 보조 지표를 일부러 좀 시켜주지 않았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위치가 딱 장기 동평선들 모여 있고 구름대 앞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만 뭐 이런 식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지지 나오는지 보고 진입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구간을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지지 받는다면 이런 가능성 베팅 해볼 수 있죠. 그리고 또 목요일날 이렇게 위로 11%대까지 찌르는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 이 진양 폴리도 이러한 추세가 있었죠. 하락세기형 추세가 있었는데 이 추세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이렇게 가면 좀 이상적인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양폴리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본다면 주봉상 아랫꼬리로 지금 이 정도 구간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5,000원 정도, 5,0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매매하셔도 될 것 같고, 월봉으로도 지금 강한 양봉 이후에 크게 안 밀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양봉 지켜주면서 이번 달에 다시 이렇게 올려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걸 좀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 관심 종목은 이렇게 5가지 가져왔는데, 뭐 영보학이랑 화성밸브도 제가 이 기업 분석을 안 보여드렸는데, 영보학도 보시면 어, 코스피 화학이고 시총 800억, 유동 주식이 반 정도 되고 대주주 지분이 50% 정도 되죠. 보시면 여기도 폴리 올레핀? 요새 지금 폴리우레탄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뭐 재무 괜찮죠? 매출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21년 좀 적어지긴 했지만 재무 위험하지 않고 부채 낮고 유보율 괜찮고, 그리고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제조 그리고 시총 한 600억, 마찬가지로 유동주식은 발행 주식의 한 반 정도 되고 대주주가 한 48% 정도나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뭐 LPG 용경 밸브, 플랜지형 볼 밸브 등등 뭐 이렇게 밸브 산업의 선두주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재무 괜찮죠? 매출 꾸준하고 당기 순이익도 계속 괜찮게 나오고 있고 부채 비율 낮고 유보율 괜찮고, 지금 매출이 한 7, 800억 요 정도 나오는데 시가총액 또한 비슷한 수준이죠. 그럼 고평가 구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들어 올리면 화성밸브도 아마 들어 올리면 사실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일단 이 수렴하는 추세가 언제 끝나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이 추세를 언제 위로 돌파하는지. 저는 아래로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아래로 갈 거면 이렇게 골파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고, 만약에 여기서 위로 돌파한다, 위로 돌파하면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럼 1차적으로 목표가 요 정도, 또 그 돌파면 요 정도 이렇게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 이벤트,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면, 어, 뉴욕 증시 강세에 이어질까. 연준 금리 경로 주목. 지난주 랠리를 이어가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뭐 어느 정도 올랐고 심리적 저항선을 넘어갔고 이러면서 또 주한도 협상이 일단 이루어졌고 타결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저 이번 주인 줄 알았는데 다음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6월 금리 동결할 수 있다는 의사가 좀 나왔고, 근데 반대로 좀 0.25포인트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FOMC 첫날인 13일에 5월 CPI가 발표된다고 하죠. 다음 주 화요일 날. 그러면서 이제 FOMC를 앞두고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 그에 앞서 클리브랜드 연준 총재 로레타 웨스터 총재의 발언도 있다. 경제지표. 미국 서비스 업황의 건전성을 드러낼 수 경제지표 발표된다고 하고, 고용 추세 지수 뭐 등등 지표가 발표가 된다고 하고, 이제 증시 얇고 가냘픈 랠리와 연준의 금리 경로 이탈 가능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날짜별로 정리해서 좀 보여드리면 엄청나게 눈에 띄게 중요한 이슈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 연준 총재 연설이 있고, 화요일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내 증시 휴장이고, 그리고 뭐 수요일에는 뭐 무역 수지, 소비자 신용 이런 거 발표 있다고. 캐나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또 있고, 목요일에는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있고, 그래서 금요일엔 또 주요 지표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지금 설탕 가격이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지난달에 또 설탕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하면서 보시면 설탕 가격은 뭐 넉 달째 상승, 이런 설탕 상승세에 설탕은 연초 대비 35%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죠. 보시면 5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하락한 최저치 기록했다. 설탕 가격은 오름세를 주속해 연초 대비 35%나 뻥충 뛰었다. 그러면서 지금 설탕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가는 종목 대한제당 내일 또 올라갈 가능성에 베팅을 해볼 수 있겠죠. 보시면 지금 이러한 위치인데 일봉상으로 보면 이때 이렇게 바닥 다져주고 슈팅 한번 나왔죠. 근데 슈팅 한번 주고 눌러주고 있는 모습인데 거기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럼 여기서 위로 방향을 튼다, 아니면 내일 이 재료를 등에업고 갭으로 뜬다, 그럼 단타로 진입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대한제당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대한제당 우선주 또한 지금 들어 올리고 이런 비슷한 추세죠.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비슷한 추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위로 돌파한다면 단기 추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이 내일 또 흐름 한번 지켜보시고, 너무 갭으로 높게 뜨지 않는다면 장중에 수급 들어오는지 보시고 진입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가 있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 혹시나 저녁에 밤에 라이브 방송 혹시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그리고 또 내일 밤에도 할 수 있으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